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준호 TV 유튜버로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있으신 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나름의 견해, 제 나름대로의 얘기니까 무슨 시장을 예측한다든가 어떤 그런 데 의미를 두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그 1월 7일인가요? 한 3,300 근박하다가 예. 지금 주가가 주춤하기 되기 때문에 시청자분이 가장 궁금하신 사항이 시장 희망관이 바뀌었는지 이거부터 좀 가장 궁금하실 거로 생각하는데 그거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저는 원래 3,900을 가야 한다, 그래야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애널리스트 리포터들 보면 대부분 지금보다 30% 높은 가격을 6개월 내지 원래 목표치로 잡고 있습니다. 네네. 현대차도 지금 그렇게 매기고 있고, 네네. 현대차 지금 뭐 주가 25만 원인데 33만 원 뭐 이렇게 목표가 또 적정 가격을 매기고 있더군요. 네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목표 가격이 원래보다 30% 상향이고, 그것은 기업 가치를 가지고 매기는 것이고, 네. 그렇게 매겨진다면 당연히 주가는 3,900을 가야 마땅한 거죠. 3,900. 작년 이맘때 삼성전자가 5만 한 4, 5천 원 할 때 네네. 그때 목표치가 대부분 7만 원, 7만 5천 원. 그랬었죠. 네네. 근데 그 목표치를 훨씬 더 초과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그 시황이 수급이 그때그때 눈치 보기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네. 마땅히 가야 될 그 가치는 그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종목별로 보더라도 이렇게 소장님께서 여러 종목에 이렇게 추천하는 상황에서 두 종목, 세 종목 이게 거의 다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삼성전자, 예, LG화학, 예, 삼성 뭐 바이오로직스, 예. 셀트리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추천하고 또 배당과 관련돼서도 유난히 좀 강조를 하셨어요. 예. 배당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요, 네네. 투자와 매매의 개념 차이를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네네네. 대부분 배당 투자라고 말하면서 배당 매매를 합니다. 배당락 하자마자 바로 팔아먹거나 이러기 위해서 미리 이제 사는 거지요. 그 플레이를 주로 기관들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개미들도 따라서 하고, 연말 근처에 가서 배당주 플레이라 그럽니다. 그건 배당 투자가 아니라 배당 매매일 뿐이고 갬블일 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배당 투자가 유효하나? 당연하죠. 네네. 모든 투자의 근본이 배당입니다. 그걸 받지 못한다면 왜 투자를 합니까, 기업에? 주주 자본주의 가장 기본 생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네네. 투자인데 네네. 대부분 나보다 뒤에 오는 바보들에게 더 비싼 값에 팔아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모두가 매매를 투자로 이 혼동을 사는 거죠. 네네. 최근에 보면 또 성장주, 가치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는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 받쳐지지 않더라도 테슬라처럼 쭉 해서 올라가다가 예. 그게 이제 버블이다 뭐다 이렇게 하고 또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고 책임 요인이 나다 보니까 다시 저평가된 가치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가치주 시대는 갔다. 네네네. 성장주 시대다. 뭐 트렌드가 기본적으로 성장주의 트렌드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지요. 네네. 그래서 이제 성장주 뭐 그 얘기는 뭐 일견 타당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당장의 이익보다 미래 이익, 성장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미래 이익이 커지니까 네네네. 그거를 예견할 수 있다면은 거기에 투자를 해야 마땅한 거죠. 네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걸 예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네네. 어떤 성장주에 대해서 어떤 투자자가 거기에 투자를 한다면 그걸 진짜로 본인이 예견하고 하느냐 이거예요. 테슬라 자동차 또는 뭐 아마존 네네. 그 실적을 본인이 예측을 합니까 그게? 남들이 그렇게 하고 우르르 가니까 그게 트레이딩으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본인만 그 실적 예측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거기를 가야 된다고 저도 뭐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근데 저는 그거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네, 얼마인지. 그러니까 미래 이익을 추정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가는 미래 이익에 예를 들어 뭐 10배, 100배 늘어난다고 추정을 하고 매기는 가격이 PR 뭐 100배, 1000배 이래 매기잖아요. 네네네. 그게 그만큼이 날지 안 날지 어림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네네. 사실 매일 기업이 성장할 때는 실적이라든가 이익이 예. 받쳐지지 못하다 보니까 예. 결국 주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래 성장주를 하고 똑같은 종목이라 해도 그렇죠. 예.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버블이다 하면 그때 당시에는 PER이든가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까 예. 또 그때에 있어서 보면 뭐 거품이라 그러고. 거품이라 그리고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그 주가가 덜 받는다 하면 저퍼 주식에서 그 가치주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일한 업적에 대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그냥 네. 그렇게 뭐 사후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요. 네. 사전적으로 평가를 할 능력이 돼야 되는데 네네. 대부분 뭐 그렇게 해석만 할 따름이고 네네. 사전적으로는 언제나 그러다 보니까
더 비싼 값으로 팔 수만 있으면은 그거 눈치 보기만 하는 그 트레이딩이 일어나는 거죠. 네, 네. 주가가 이제 고평가되다 보니까 예. 사실 그 근거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기업 실적 들이대다 보니까 높은 거는 고평가 주식 버블이다, 낮은 거는 저포니까 아무래도 이 저포 쪽으로 가치주 쪽으로 이렇게 매기가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가치주로 관심이 뭐 돌아간다 또는 트렌드가 바뀌었다 이런 건 아니고 네네. 단순히 이제 그 성장주라고 해서 너무 비싸졌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돈이 걸로 몰리다 보니까 실적으로 이 현재 이익이 많이 나고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형편없이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상대적으로 좀 눈에 띄는 것일 뿐이죠. 이게 뭐 성장주다 가치도, 성장에서 가치로 넘어가는 패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하나의 로테이션 트레이딩이다. 트레이딩이다. 성장주가 너무 많이 이제 비싸지면은 이제 그 가치주 쪽으로 돈이 상대적으로 베팅을 하기 위해서 네. 더 싸게 싸서 좀 더 비싸지면 또 팔아먹을 생각으로 이리로 들어오고 저는 그런 과정을 그러면 그 테마는 다르지만 순환매나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순환매죠. 네네네. 이 쿠팡이 뉴욕에 상장됐지 않습니까? 정작 뉴욕에서는 온도차가 굉장히 좀 낮은 것 같아요. 쿠팡은 이제 신기술주로 분류를 한 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죠. 네네. 신기술주라 그러면 무조건 BR 100배 이상은 가야 되는 걸로 뭐 이렇게 뭐 매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손정희 씨가 돈을 대는 이 신기술주 영역이라는 게 대부분 뭐 전통 그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네. IT로 뭐 접목을 해가지고는 그냥 신기술주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버리고 네. 엄청나게 이제 밸류에이션, 성장주 밸류에이션을 매겨버리는 이런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거죠. 네네. 쿠팡이 뭐 사실 속칭 말하면 배달업체인데 네네네. 그 배달업체에 IT 접목해가지고 앱에다가 그냥 그 쇼핑센터 넣어가지고 같이 팔고 이렇게 덤핑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형편없는 덤핑 가격으로 마구 시장을 확장하다 보니까 네네네. 이게 이제 나중에 시장을 다 잠식하면은 나중에 이제 배달료 올리면은 1년에 1조씩 적자 굉장히 나더라도 불공정의 행위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는 공식적이지 않은 불공정 거래의 아주 전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옛날에 뭐 독점 과제, 독점 금지법 그 네네. 미국에 뭐 1900년도 네네. 초반에 나왔던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 뭐 추진했던 그 옛날 기업들 독과점 금지법 만들고 그런 시절. 네네. 지금은 그게 IT 업체 이런 신기술주 영역에서 재판되고 있다고 봐요. 네네. 그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강력한 규제가 지금 전혀 없는 상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갬블이 막 그냥 최고로 번창하고 있는 시기인데 어쨌든 간에 뭐 이게 거래가 거래되고 다들 거기를 추정한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수혜를 톡톡히 입는데 제 개인 견해로는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터무니없어 보인다. 예. 네네. 그냥 뭐 하나의 배달업체밖에 안 보이는데 1년에 1조씩 적자를 내는 회사인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그게 뭐 거품으로 엄청난 대박을 터뜨린단 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장일 뿐이다. 어쨌든 시장의 트렌드다. 결국 지금 소장님 말씀드린 나중에 쿠팡이라든가 관련주 투자하시는 분은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염두에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네네. 예, 예. 그걸 뭐 감수를 하는 거죠. 지금 네네. 현재 그걸 사는 사람들은. 네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과연 그러면 내가 이 쿠팡 상장하는데 저게 뭐 따상 가격으로 막 산다면 네네. 진짜로 쿠팡의 미래에 대한 실적에 대한 예상을 본인이 하고 있느냐. 네네. 그게 내가 그걸 하느냐, 남의 판단에 근거해서 하느냐, 내 판단으로 하느냐, 그 차이라고 봅니다. 그걸 만약에 내가 한다, 판단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 게임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거죠. 네. 당연히 미국의 뉴욕 상장은 투로라 그러지 않습니까? 등록비 내지, 법률 서비스 뭐 다 해서 거기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투자은행들 뭐 돈 다 그냥 벌게 해주는 거죠. 네네네. 그 전부 다 그 판을 투자은행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투자은행들은 최대로 비싸게 만들어가지고 상장해가지고 거래를 성사시키면 최고의 그 자기들 수수료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성장 실패 여부와 관계없이. 아무 상관없는 그렇죠. 거죠. 그거는. 예. 예. 작년에 그 코로나 사태 때 가치를 투자했던 워렌 버핏이 성과가 좀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가장 애호한다는 애플을 팔고 예. 그다음에 버라이즌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쉐브론이라든가 이런 거 사가지고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언론을 타니까 오늘 또 뭐 브라이전하고 그 쉐보론 주가가 뭐 한 44% 50%뭐 급등했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제 그 모멘텀 효과죠.
그러니까 뭐 그 실적을 예상을 내가 해서 네네. 그쪽으로 뭐 가치가 있다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유명인이 그걸 샀다고 하니까 이제 그 시장에서 그냥 오르는 거죠. 테슬라에서 비트코인이 사면 그렇죠. 그 그거하고 똑같은 똑같이 거죠. 올라가는 거죠. 네네. 버핏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당연한 그 포트폴리오 재조정이다. 애플 비중이 지금 굉장히 주가가 올라서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표준 비중보다 너무 초과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 이제 차익 실현하고 일부를 또 비중이 낮아진 네네. 원래 이 사람이 이제 이 가치주 이 브라이존하고 뭐 쉐보론 이런 주식을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리발란싱을 한 거죠. 네네네. 브라이존이나 쉐보론은 경기주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경기가 지금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이니까 이쪽으로 비중을 높여도 충분히 이제 네. 그 투자의 관점에서 틀림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네.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박준호 TV의 유튜버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박준호 전 대우경제연구원 소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